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00원도 못 올라왔는데 계속 이 박스권 라인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 또한 당연하겠지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왜 리플은 못 올라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리플 코인이 사실상 갖고 있는 모멘텀이 진짜 있는 것이냐? 그러한 의구심까지도 드는 게 현재 시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했던 이유가 뭐였는지는 다들 기억나시죠? 자,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뭐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IPO부터 뭐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자, 엄청난 상승 모멘텀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방 압박을 받고 이 바닥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못 보여줄까? 자, 그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악재성 이벤트, 미국의 SEC라는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기준금리 관련해서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하방 압박으로 가져오게끔 만들었고 더군다나 리플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부분에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 코인의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리플 코인의 미래적인 시점은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미래적인 시점이 밝다라고 해서 현재 시점이 너무나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힘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시점에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말 그대로 이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다들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자, 가만히 내 매입 단가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하게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왜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되는지 더군다나 이 박스권에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 또한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한테 문자를 넣어 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 드리는 것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자 때문에 나는 매매 대응을 못하겠다. 그런 실시간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제가 카톡방 주까지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단 전화번호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점인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상승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려면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자, 이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봤고 코인 거래를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이건 어떤 겁니까?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SEC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3년 동안 리플 코인을 압박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으시다면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이게 해소가 된다면 더욱더 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부분 또한 체크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날짜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박스권에 갇혀있는 비트코인 횡보세가 9,1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박스권에 갇혔다. 당연히 지금 우리 리플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리플코인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리플은 올라간 적이 없다. 계속적으로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는데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안 된다.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만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비교가 안 되죠. 비트코인은 1억 원까지 찍었다가 잠깐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 또한 엄청난 상승을 갖고 왔다가 지금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리플 코인은 1,000원 깨짝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으니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성향이 틀립니다. 왜? SEC라는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고 있는 그 부분이 리플한테는 바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리플이 상승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미국 기업들이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오늘 나왔던 뉴스거든요. 비트코인의 시세, 미국 기업들은 11,93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그만큼 이 박스권 라인을 이 기업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이 고래들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지만 이렇게나 박스권을 가져오고 하방 압박을 받고 해당되는 바닥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을 때 고래들은 그때 유입되어 온다.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매매 타이밍을 불러주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또한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하방 압박을 받으니까 고래들 또한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50원부터 700원 사이에 이 박스권 라인은 어떤 거였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지난 1,000원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때가 바로 700원부터 상승력을 시작했다는 거. 물론 하방 압박 받고 길게 내려왔으니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는 변동된 게 없다. 다만 SEC가 이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반대로 얘기하면 SEC가 합의한다면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SEC가 리플의 벌금 제시액을 낮췄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실질적으로 낮춰졌습니까? 실질적으로 낮춰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리플 제시액을 낮췄다는 건 1억 260만 달러를 내라라고 얘기했던 건 스스로 벌금 규모를 SEC가 언급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작용할 겁니다. 이 금액으로 실제 낮춘 건 아닙니다. 왜 낮춘 게 아니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SEC가 리플에 벌금을 낮춘 게 아니라 해당되는 테라폼의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35억 달러 중에 11.7%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기준을 같이 한다면 리플과 SEC 사건에 1억 260만 달러의 수준이 될 것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만큼 테라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부분이었지만 해당되는 리플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없죠.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게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수익권을 더욱더 크게 가져왔다라는 거. 확실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에 동일한 벌금의 기준을 부과한다면 1억 260만 달러 수준이 될 거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또 나온다는 건 SEC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SEC는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인데 이 아이들이 리플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악의적인 사람들로 비춰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건 SEC라는 기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왜? 대통령 선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해당되는 코인 시장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공약들을 펼치고 있어요. 자,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이더리움 ETF를 빠르게 승인했던 결과는 뭐였습니까? SEC를 압박했다.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정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로 SEC의 힘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줄여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SEC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면초가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SEC의 현직 위원장을 임명했던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해당되는 그 부분에 정치적인 세력들이 힘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SEC한테는 점차적으로 힘이 빠지게끔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플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기관들이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자,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왜 우리는 환호할까요? 기관과 기업 누구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했습니다. 자, 고래가 이 바닥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는 것을 얘네들은 놓칠까요? 놓칠 수가 없죠. 왜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래라는 세력들이 7,800만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블록들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리플 자체가 7,800만 달러를 매도했어요. 매도했는데 누구한테 매도했을까? 대량 고래한테 매도를 했다. 자, 이 무엇을 말하냐면 대량으로 매매가 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블록들이 형성되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블록들이 형성됐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강력하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블록들이 일어났던 시점이었습니다. 7,800만 달러 엄청난 수량이 매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려가지 않고 다시 끌어올려 놨을까? 이 부분은 7,800만 달러를 리플이 매도했지만 그거를 산 사람이 있다라는 거. 대량으로 매매가 난다는 건 블록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매수자를 먼저 찾고 나서 블록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이때 일어났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다시 한번 상승력,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다시 한번 상승력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 자, 대량으로 매수했다. 7,800만 달러를 매수했으니까 확실히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고래들이 있겠죠. 이 고래들은 이게 저점이라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매도할까요? 아니죠.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하겠죠. 왜? 확실한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단가보다 700원을 이탈했으니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 라인 잡겠죠. 근데 그냥 끄집어 올릴까요? 그러면 개인들이 막 달라붙을 거니까 그걸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 저점마다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점만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들은 저점 라인에 확실하게 안정적인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이렇게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한테 매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돈도 투자지만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박스권 라인에서 700원 아직까지도 뚫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오면서 계속적인 비중을 늘리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이렇게 비중을 어떻게 추가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지난 6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까지 하락했다. 근데 증권성 리스크의 해소를 앞둔 리플은 미결제 약정이 급증했다. 자, 이 미결제 약정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롱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우리는 시장에 판단합니다. 자, 롱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올라갈 부분이 남아 있다. 올라갈 부분이 더욱더 높이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당연히 증권성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재가 해소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롱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롱 비율만 높아진 게 아니라 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숏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자, 말 그대로 이 롱 비율이 높아졌다고 그 이후에 숏 스퀴즈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자, 이 숏이란 건 뭡니까? 하락한다는 거를 베팅한다는 거죠. 근데 롱 비율이 높아졌고 해소할 부분이 높아진다 보니까 얘네들은 먼저 매도를 했는데 어때요?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만큼 손실이 발생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숏 스퀴즈. 이게 바로 매도 물량을 매수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청산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도해서 다시 매수로 바뀌겠죠. 그렇다는 건 가격 상승에 대한 로켓 연료가 될 수가 있다. 숏 커버링이 나온다는 건 공매도가 해당되는 손실 구간을 메꾸기 위해서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큰 폭의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리플 코인의 호재성 이벤트로 작용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0.5달러도 못 넘고 있는 리플 회복 랠리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고 개발자들의 활동의 지표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의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11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코인글래스는 데이터 분석 결과 투자자의 관심도가 되살아나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만큼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진다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건 확실한 슈팅 구간에 대해서 우리 또한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현재 오늘 날짜 나왔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뉴스입니까? 캘리포니아 법원에선 리플 증권 소송을 재판에 회부했다. 자, 그 의미는 뭘까? 물론 뉴욕에서 이미 법원에서 한번 결정냈습니다.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점을 도용한 걸 찾고 싶다. SEC와 리플 빠르게 합의해라 라는 부분으로 마감되었죠. 근데 캘리포니아 법원에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에 따라서 해당되는 리플에 또한 다른 관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점차 나온다는 건 SEC가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관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리플의 상승력을 재차 동원하는 부분으로 만들 것이고 이 7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안착했을 때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나올 거니까 리플 코인 지금처럼 700원도 안 되는 단가 너무나 안타까운 단가지만 여기에서 우린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물론 700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급등 나오지 않습니다. 리플은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올라갈 거니까 우리 그때그때마다 추가적인 비중을 추가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또한 이 문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문자를 받아봤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다 무료니까요. 근데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도 같이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아니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시 나가셔도 되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